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 여수에서는 요양원으로 토사가 유출돼 환자 등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토사가 유출된 여수시 돌산읍의 한 요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요양원 뒷산에서 흙이 떠밀려와 옹벽이 무너졌는데요. 본격적인 복구 작업은 오늘 오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이곳에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유출된 토사가 요양원 산책로를 덮쳤습니다. 시설에 있던 환자와 직원 6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주말 사이 광주와 전남에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농경지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지난 15일부터 200건에 달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소방본부에 접수됐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17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 오락가락하던 빗줄기는 지금 그친 상태인데요. 지난 13일부터 구례 성삼제 389.5mm의 비가 쏟아졌고 곡성 석곡과 해남 땅끝 지역 291mm, 여수 돌산 26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모레인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속된 비에 산사태 위험이 높은데요. 여수와 광양, 순천 등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수에서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순천시가 제1대 승주 캠퍼스를 다시 매입해 그린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남형 균형발전 300사업 공모에 참여했습니다. 이달 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순천시는 이를 통해서 침체된 승주 지역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 경제 허브 도시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는 1995년 도농 통합 이후 1998년 승주 군청사를 제1대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순천시는 제1대 승주 캠퍼스를 다시 사들여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이달 초 8개 시군이 1차 평가를 통과했는데 7개 시군은 관광 분야인 반면 순천시만 유일하게 경제 분야로 이달 말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제1대 승주 캠퍼스에 그린 바이오 산업 보육동을 조성하고 이미 주변에 들어서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발효센터, 지식산업센터, 산지유통센터 등과 함께 생물 전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LH 측과 협의해 청년 주택단지도 건설하고 지역 특화 농공단지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경제 영토 확장 차원에서 이것을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그리고 미래 우주 식품을 만드는 그런 클러스터 공단으로 저희들이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발효산업으로 대표되는 이 같은 생물전환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승주읍 지역의 도시 재생을 위한 2025년 도농통합 30주년 사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순천대학교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계획과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승주 바이오센터에 취직해서 연구하고 스마트 챔버를 운영한다면 또 다른 청년 일자리 공간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주권역 생물전환 클러스터가 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시가 지향하는 남해안 경제허브 도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년 전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교 3학년 현장 실습생 고 홍정훈 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징계를 받은 당시 교감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여수의 한 직업계 고등학교 교장이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견책은 훈계 처분에 불과해 승진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어 이번 소송으로 원고가 구할 법률상 이득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 홍정훈 군은 지난 2021년 여수 웅천동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중 요트 바닥의 따개비를 제거하다가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여수 종화동 해양공원 앞 바다에 빠진 20대 남성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수의 경은 이 현장에서 남성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로 신변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개봉 정상에 모두 오른 직후 하산 중에 실종된 산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홍빈 대장인데요. 지난해 광주시 산악연맹 등을 상대로 김 대장의 수색 비용 청구 소송을 낸 정부가 최근 사실상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산에서 10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산을 떠나지 않았던 고 김홍빈 대장.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으로는 세계 첫 도전에 나선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루드피크 구름에 마찬가지로 가려 있지만은 루트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히말라야 8,000m급 14번째 봉우리를 오르는 데 성공한 김 대장은 그러나 하산 도중 조난됐고 마지막 구조 요청을 끝으로 히말라야에 별이 됐습니다. 캠프에 구조 요청 꼼이다 꼼. 꼼에서 지금 밥을 됐어. 엄청 추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요. 오케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광주시 산악연맹과 등반에 동반했던 이들에게 뜻밖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김 대장 수색을 위해 3차례 띄워진 헬기 비용 등 6,800여만 원을 연맹과 대원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에 대한 헬기 구조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1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법원은 시 산악연맹에 2,500여만 원, 5명의 동료 대원은 1,000여만 원을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승소.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조 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하게 지급 보증 약정이 없고 그다음에 또 그 공익 관점에서 국민이 불이익 사고를 당했어요. 국가가 이렇게 매정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악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지난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참모습인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전남도의 특색 있는 섬 가꾸기 사업이 방문객과 귀촌 인구 증가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시작한 이후 섬 방문객이 적게는 134%에서 많게는 890%까지 늘었습니다. 귀촌 귀여 인구도 증가해 지난 7년 동안 140가구에 194명이 섬으로 이주를 결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섬이 관광자원으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사와 문화, 생태 특성을 살린 전략적인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청소년 기자단을 선발해 운영합니다. 선발이 되면 전국체전 대회 현장에서 발굴한 미담 사례와 숨은 이야기를 기사로 작성해 전국체전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5층 건물 내부 기둥 일부가 파손되면서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선 건물 내부에 보강 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목포시는 건물 철거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건물 주변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목포시 호남동 다세대 건물 주변 도로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건물 바로 앞에 있던 버스 승강장도 폐쇄돼 인근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둥과 보가 터진 건물 1층에는 150mm 잭 서포트 20개와 60mm 파이프 서포트 30개가 긴급 설치돼 추가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입주자들과 인근 주민 39명도 동네 경로당과 친척,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건물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소유자들과 철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유자들도 철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는 18일까지 철거 비용과 비용 분담 문제를 논의하고 목포시와 철거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소유자분들께서 철거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면 목포시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안전성을 확보를 해서 해체 허가 처리를 해서 신속하게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사고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근무자를 편성해 24시간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